네, 테스의 문제풀이입니다. 풀이를 의뢰받은 문제는 저기 에듀윌에서 출판하는 테스 600제라는 교재, 뭐 2024년이나 2025년 버전의 교재인 것 같아요. 그 600제 교재의 그 뒤쪽에 교재 뒤쪽에 보너스 기출이라고 있나 봐요. 그 보너스 기출 1회에 있는 문제고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무차별 곡선 문제이고요. 무차별 곡선은 저기 좀 어려워들 하세요. 테셋은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차별 곡선은 한 3급 정도만 필요하신 분들도 꼭 하셔야 했는데 지금은 난 정말 수학 약하고 나는 약간 좀 이제 그 공부머리가 그렇게 타고나지 않고 그 저기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런 분들은 3급만 필요하시면 저는 무차별 곡선은 그냥 제끼자라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욕심 있으신 분, 수학을 조금 하시는 분, 뭐 S급이나 1급이 필요하신 분은 무차별 곡선을 좀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무차별 곡선 문제인데 좀 어렵게 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무차별 곡선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저기 이거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라서 제가 손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필기가 예쁘지 않습니다. 글자가 아주 예쁘지 않습니다. 그거 좀 감안 좀 해주시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 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차별 곡선이 뭔지부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기 중학교 2학년 수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함수 y는 fx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뭔가 오늘은 카메라 세팅을 약간 저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건데 카메라 세팅을 약간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높이면 조금 나을까? 조금 조정. 자, 잠시 화면 조정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나을까? 이 정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자, y는 fx 이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fx라는 함수 상자야. 함수 상자. 그럼 여기다가 x라는 걸 집어넣으면 y라는 게 튀어나와요. 이런 걸 이제 배우셨어요. 그래서 y는 fx고 뭐 이런 것도 배우셨죠. y는 그러면 1차 함수다. 그럼 2x 플러스 3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프는 우리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3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여기가 3이고 이 기울기가 2인 이런 걸 이제 배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서 x라는 게 독립변수고요. 독립변수고요. 여기 y라는 게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다 변수라는 말이 붙었죠. 자, 변수의 반대말은 상수예요. 상수는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숫자를 우리는 상수라고 합니다. 1, 2, 3, 4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숫자가 상수예요. 1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죠. 2라는 숫자도 딱 2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상수라고 하고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예요, 변수. 예, 그래서 변하는 수다. 요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다. 그럼 x에 1이 들어가면 y는 5가 되죠. 예, x에 1이 들어가면 y는 5가 되고 x에 2가 들어가 봐요. x에 2가 들어가면 y는 7이 되죠. y는 x값에 따라서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수라고 하고요. 자, 얘는 종속 변수라고 있어요. 종속되어 있다는 건 y는 x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x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쵸? x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y가 결정되죠. 그래서 얘는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종속 변수고 얘는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 아니죠. 얘는 y를 결정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중학교 수학 돌아가 보면 그래서 뭐 x에다가 1을 넣으면 y는 5가 튀어나오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y는 7이 튀어나오고 x에 3을 넣으면 y는 이제 9가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x 얘가 독립변수고
여기가 종속 변수다. 네.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원인이고요. 아, 미쳤어. 얘가 원인이고요. 얘가 결과예요. 네.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1을 넣었더니 그게 원인이 되어서 5라는 결과가 튀어나왔다. 1을 넣었더니 그게 원인이 되어서 7이라는 결과가 튀어나왔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중학교 수학을 배웠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또 뭐냐면, 자, 여기선 지금 y는 fx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효용을 다루는 겁니다. 효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소비를 해요. 그럼 기쁘죠. 예, 그 기쁜 걸 경제학에서는 멋있는 말로 효용이라고 해요. 그냥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쁨, 즐거움, 만족감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는 효용을 느껴요. 뭔가 소비를 하면 사과를 사 먹으면 저기 기쁨을 느끼고 포도를 사 먹으면 기쁨을 느끼고 그쵸? 자, 근데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무차별 곡선에서 저기 지금 우리 저기 중학교 수학에서는 우리 y는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서는 u는 fxy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써요. 자, 여기서 u가 효용이에요. 효용. 예, 유틸리티의 약자예요. 효용을 영어로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유틸리티. 그래서 u의 약자고요. 그러면 이 효용은 무엇과 무엇의 함수다. x와 y 함수다. 자, 여기서 보시면 y는 x의 함수다. y는 x의 함수다. 효용은 x와 y 함수다. 그럼 제가 아까 사과랑 포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u는 f 사과와 포도의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무차별 곡선을 다룰 때는 이제 재화가 두 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사과랑 포도를 쓸 겁니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번역은 저기 뭐 제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 무차별 곡선이라는 저기 표현이 그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학자 분들은 등효용 곡선이다. 등효용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등효용 곡선이라는 게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의 다른 이름인데 왜 등효용 곡선이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거는 그럼 변수가 몇 개가 있어요. 변수가 x라는 변수 하나, y라는 변수 하나 이렇게 있죠. 독립 변수가 하나, 종속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건 이변수 함수라고 불러요. 이변수 함수. 변수가 두 개 있어서 이변수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변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축. 예,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수학에서 x축, y축 이렇게 배웠죠. 자, 축이 두 개라는 얘기는 우리 저기 물리학에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점은 0차원이고 여기 점을 찍었어요. 점은 0차원이고 점을 쭉 늘려봐요. 그럼 선이 되죠. 선은 1차원이고요. 그 선을 또 쭉 밀어봐요. 그럼 면이 되죠. 면은 2차원이에요. 그리고 이 면을 이렇게 쭉 당겨봐요. 그럼 공간이 되죠. 공간은 3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이 두 개면요. 축이 두 개면 2차원이에요. 축이 두 개면 우린 2차원 안에 그 축이 두 개인 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보시면 변수가 뭐냐면 자, 사과, 포도하고 저는 u 이렇게 했어요. xj, yj 효용. 자, 그러면 사과를 내가 몇 개를 소비하는지, 포도를 몇 개를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내 효용이 결정된다거든요. 그러면 사과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느끼죠. 그러니까 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변수예요. 포도도 내가 포도를 몇 개를 먹었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죠. 포도는 내가 기쁜 데에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효용이 종속변수죠. 내가 사과와 포도를 몇 개씩 먹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결과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보시면 변수가 몇 개예요? 3변수예요. 이쪽은 3변수 함수가 됩니다. 왜? 변수가 두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자, 3변수 함수면 그러면 축이 세 개가 필요해요. 사과축, 포도축, 효용축. 이렇게 축이 세 개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는 x축, y축, 축이 두 개였는데 여기서는 사과축, 포도축, 그리고 효용축 해서 축이 세 개가 필요하다고요. 자, 축이 세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3차원에 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2차원에 그린 거였죠. 축이 두 개니까 2차원에 그렸어요. 근데 얘는 축이 세 개니까 3차원에 그려야 돼요. 인간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3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써서 이렇게 지식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3차원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걸 책은 2차원 평면이죠. 2차원 평면 위에 얘를 설명을 해가지고 지식을 퍼뜨리고 싶었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이 카메라 각도 살짝만 더 조정할게요. 오케이. 자,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3변수 함수, 그래서 축이 3개인데 이거를 2차원 평면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기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또 아까 중학교로 돌아갔죠.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사회과 부도를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고선이라고 외워주셨을 거예요. 등고선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런 선이죠. 그래서 여기가 산의 정상이고 뭐 요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 예? 이런 거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쪽은 가파른 쪽이고 이렇게가 완만한 쪽이고, 네, 이런 거 배웠어요. 이게 전형적인 3차원을 2차원 위에 나타낸 겁니다. 자, 산은 3차원 공간 위에 있죠. 3차원 공간 위에 있는 산을 2차원이라는 사회과 부도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등고선이라는 방법을 써서. 그래서 이쪽이 산의 정상이고, 산의 정상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2차원 평면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무차별 곡선도, 등 효용 곡선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3변수 함수인 걸, 그러니까 3차원에 나타내야 되는 걸 2차원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다가 x축, y축을 둬요. x, y. 그럼 얘는 지금 제 사례에서는 얘가 사과고요. 얘가 포도예요. 자, 그러면 사과랑 포도는 여기서 우리 다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 내 효용을, 내 기쁨을, 내 만족감을 결정시켜주는 원인이죠. 원인. 자, 독립변수 두 개를 쓰고요. 종속변수는 뭐예요? 종속변수는 기쁨, 효용이죠. 유틸리티. 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무차별곡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사과도 많이 먹을수록 좋고 포도도 많이 먹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죠. 효용이 높아지죠. 기쁨이 커지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산의 정상인 거예요. 산의 정상에서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자, 우리 산의 정상에서 이렇게 그랬죠. 산의 정상은 이쪽 방향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그린 게 무차별 곡선인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러우니까 다시 정리. 자, 여기 왼쪽은 중학교 수학 쓸 거예요. 중학교 수학. y는 2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x축, y축 있고 이렇게 나왔죠.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고요. 자, 우리 경제학 u는 f, x, y. 그리고 여기는 이제 x제, y제. 우리 사례에서는 얘가 사과고 얘가 포도예요. 근데 사과랑 포도는 둘 다 독립변수라고요. 독립변수고 사과랑 포도를 둘 다 많이 먹을수록 좋으니까 사과도 많이 먹고 포도도 많이 먹는 이쪽 방향이 효용이 커지는, 효용이 높아지는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산 정상이에요. 이쪽이 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중학교 수학이랑 다르죠. 자, 여기 둘 다 독립변수예요. 얘는 종속변수고요. 얘는 독립변수예요.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의 종속변수는 요 녀석들이라고요. 요 무차별곡선. 그리고 왜 무차별곡선이라고 하냐? 차별이 없다. 같다란 뜻이에요. 같다. 무슨 같다란 뜻이냐면, 자, 요 무차별곡선 위에서는 이 점이건 효용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사과를 1개를 먹고 포도는 10개를 먹는 지점이에요. 이 점은 사과를 5개를 먹고 포도도 5개를 먹는 지점이에요. 이 점은 사과를 10개를 먹고 포도를 1개 먹는 지점이에요. 이 점이든 나한테 같은 기쁨을 준다는 거죠. 같은 기쁨을 준다. 그래서 다를 게 없다. 차별점이 없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 그래서 같은 무차별 곡선, 하나의 무차별 곡선 위에서는 전부 다 같은 기쁨을 주고요. 여기서의 기쁨보다는 여기서의 기쁨이 더 높을 겁니다. 왜? 여기 선이 무조건 사과와 포도를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기쁘겠죠. 마찬가지로 이 무차별 곡선보다는 이 무차별 곡선이 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줍니다. 왜? 여기보단 여기가 무조건 사과랑 포도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점점 산 정상에 다가간다고요. 산 정상에 다가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는 3변수 함수인 독립변수 하나, 그리고 얘 종속변수 이렇게 3변수 함수에서 축이 3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 종이라는 책이라는 평면 위에 2변수 함수 위에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 설명을 대충 맞죠. 그래서 왜 무차별 곡선을 등효용 곡선이라고 하냐? 어떤 학자들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표현보다 등효용 곡선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 효용이 같은 점을 등이 같을 등째 같다. 효용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라고 해가지고 등효용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테스트 공부할 때는 충분한데 지금 제가 풀어드리겠다고 했던 이 에듀윌 교재의 에듀윌 600제 교재의 보너스 기출 1회의 8번 문제는 더 어려워요. 이 문제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문제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xj, yj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효용 증가 방향이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산 정상이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는 산 정상이 이쪽이었죠. 왜 산 정상이 이쪽이냐면 x제도 y제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기쁩니다. 내 효용을 높여줍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x제는 많이 소비할수록 내 효용을 높여줘요. x제는 많이 소비할수록 내 효용을 높여주는데 y제는 적게 소비할수록 내 효용을 높여줘요.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화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비제화라고 불러요. 비제화는 많이 소비하면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이 소비하면 싫고 적게 소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매연. 매연은 많이 소비할수록 싫죠. 적게 소비할수록 좋죠. 뭐 매연, 뭐 소음 이런 것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효용 증가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거 판별할 때 자 보세요. 지금 이 위의 경우에는 x제도 많이 소비, y제도 많이 소비 그러면 이 방향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 방향이 효용 증가 방향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x제는 소비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y제는 소비를 적게 할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화살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쪽으로 늘어날수록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아요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산의 정상이고 여기가 산의 정상이어서 여기서부터 우리 사회교과서에서 배웠던 등고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가 산의 정상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다른 연습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쪽이 재화고요, 이쪽이 비재화라고 해볼게요. 그럼 재화는 많이 소비할수록 좋죠. 비재화는 적게 소비할수록 좋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좋고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화살표가 그렇죠?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왼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건 왼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는. 그래서 이쪽이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산의 정상이에요.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좋아요. 여기서부터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도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갈수록 좋고 이쪽으로 갈수록 좋다는 건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오른쪽으로도 가면서 밑으로도 가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도 가면서 밑으로도 가니까 여기가 산의 정상이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저기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진짜 문제를 풀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x제, y제가 있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효용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용이 높다라고.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제는 소비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x제는 소비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y제는 소비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제는 이런 걸 비제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미쳤어. 비제화인데 배제화라고 쓸 뻔했죠. 비제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음, 매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소비를 안 할수록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여기가 소비를 적게 하는 동네고 그래서 소비를 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비제화는. 동그라미 1번이랑 2번은 쉬웠습니다. 1번 다시 말씀드리면 x는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동그라미 2번 y제는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효용이 감소한다.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이 답이 3번이 틀린 거였던 것 같은데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뭐냐면
x제와 y제가 동시에 늘어나면 개인의 효용은 항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효용이 항상 증가하려면 이 산의 정상 방향으로 가야겠죠. 산의 정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x는 늘어나고 y제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x제와 y제가 동시에 늘어나면 개인의 효용은 항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틀린 선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원래 이 점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점 위에서 이 무차별 곡선, 요 무차별 곡선 위에는 여러 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점들이, 그쵸? 여러 점들이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만족감을 준다고요. 같은 효용을 줘요. 지금 동그라미 3번이 x제와 y제가 동시에 늘어나면 개인의 효용은 항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었다고 해봐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 x제도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y제도 더 많이 소비하죠. x제도 늘고 y제도 더 늘었어요. 하지만 효용은 어떻습니까? 효용은 같아요. 왜?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으니까 효용은 같아요. 이 한 선 위에서는 무차별, 효용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효용이 같다. 그래서 등효용 곡선이라고 한다고 하게 됐습니다. 3번 다시 설명드리면 x제와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와 y제가 동시에 늘어나면 개인의 효용은 항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효용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효용이 같죠. 네, 효용이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고요. 또는 여기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점으로. 아니다. 여기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 점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점으로 가면 x제도 늘어나고 y제도 늘어났죠. x제도 늘어나고 y제도 늘어났지만 이 점은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효용이 낮습니다. 효용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했죠. 여기가 산 정상이에요. 그러면 효용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30이에요. 내가 기쁜 정도를 숫자로 만약에 나타낼 수 있다면 여기는 100이고 50이고 30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이 점이 있었어요. 이 점에 있다가 이 점으로 가면 내 기쁨은 50에서 50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 분명히 x제도 y제도 더 많이 소비했지만 효용은 50에서 30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3번의 경우가 이제 답이고요.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4번 이제 보겠습니다. 4번 때문에 질문하신 분은 4번 때문에 질문하셨거든요. 자, 봅시다. 4번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릴게요. x, y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4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x제 한 개, y제 한 3개 있는 상황과 이건 써야겠다. x제 한 개, y제 3개 있는 상황과 x제 3개, y제 7개 있는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해봅시다. 요거 쓸게요. 자, 여기가 x제가 1개고 y제가 3개래요. 이거랑 x제가 3개랑 y제랑 7개, x제가 3개랑 y제가 7개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죠. 지금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x제 2개, y제 5, 자, 다시. 자, x제 1개와 y제 3개가 있는 상황과 x제 3개와 y제 7개 있는 상황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경우, x제 2개와 y제 5개가 있는 상황은 앞에 두 상황보다 더 큰 효용을 준다. 이때가 효용이 더 크다. 이때보다 이때가 효용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그렸어요. x제 1개, 3개, 그리고 y제 3개, 7개 있습니다. 1개, 3개, 3개, 7개. 그래서 얘네는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죠. 이 경우랑 x제가 2개, y제가 5개인 경우를 비교해 보래요. 그러면 x제가 2개인 경우는 이쯤에 있겠죠. 1과 3 중간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y제가 5개인 경우는 3과 7 딱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앞에 두 상황보다 더 큰 효용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똑바로 안 그렸는데 그림을 예쁘게 다시 그릴게요. 처음부터 이쁘게 그릴걸. 1, 2, 3 이렇게 그리지 말고 더 극단적으로 그려야겠다.
극단적으로 1, x 1, 2, 3 있고 여기는 3,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자, xj 1개와 yj 3개가 있는 점이랑 xj 3개와 yj 7개가 있는 점이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대요. 얘네가 이런 무차별 곡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xj 2개와 yj 5개가 있는 점은 여기 있겠죠?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무조건 효용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효용 증가 방향이 아까 이쪽이었죠. 효용 증가 방향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 선보다 이 선이 더 안쪽에 있습니다. 예, 지금 산의 정상은 이쪽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가까울수록 효용이 높아요. 이 선이 이 선보다 이쪽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효용이 높은 쪽입니다. 굳이 숫자로 나타내자면 여기가 뭐 40이면 여기가 30인 거죠. 네, 여기가 100, 90, 80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40, 여기가 30인 거죠. 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다시 설명드리면 xj 1개, yj 3개가 있는 상황과 xj 3개, yj 7개가 있는 상황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경우,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경우 xj 2개와 yj 5개가 있는 경우, xj 2개와 yj 5개 있는 상황은 앞에 두 상황보다 더 큰 효용을 준다라는 겁니다. 네, 맞고요. 무조건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게, 자, 1과 3 사이에 2가 딱 들어가죠. 3과 7 사이에 5가 딱 들어가죠. 예, 그래서 딱 중간점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중간점. 네, 요 점과 요 점의 중간점이란 얘기예요. 중간점이란 얘기는 이게 이 뜻이거든요. 중간점이라는 거는. 이걸 정말 자대고, 원래 자대고 엄밀히 그려야 되는데 x, y 있고, 자, 1, 2, 3 있고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자를 대고 그린다면 1, 2, 3이고 여기가 3이죠. 3, 4, 5, 6, 7이에요. 그래서 얘랑 뭐야 3, 4, 5, 6, 7 너무 이상했네. 자대고 할걸. 후회가 됩니다. 자, 3, 5, 7이에요. 3, 5, 7. 그러면 이 2라는 점은 1과 3의 딱 중간이죠. 이 5라는 점은 3과 7의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선 얘네 둘을 딱 이은 선 그 사이에 딱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효용이 같대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 우리 이렇게 휘어지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휘어지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휘어지게 그리면 지금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왜 직선이에요? 1과 3의 딱 중간이 2, 3과 7의 딱 중간이 5. 그래서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휘어지게 그린 이상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휘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얘랑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쪽이 효용이 높기 때문에 여기보다 효용이 높은 겁니다. 이 점이 얘네 둘보다 효용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마지막 5번 선택지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찍고 있네. 바쁜데 30분이나 찍고 있네. 예, 앞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xj 10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xj 10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yj는 한 개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xj 10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xj와 yj를 5개씩 갖고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 5 이렇게 있어요. 그럼 5개씩 갖고 있는 점은 여기일 겁니다.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제 비교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더 작은 효용을 준대요. 네, 그렇겠죠. 왜? 지금 산 정상은 여기예요. 산 정상은 이쪽이에요. 이쪽에 가까울수록 효용이 높아요. 얘가 얘보다 이쪽이 훨씬 가깝죠. 무차별 곡선을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것보다 효용이 더 높아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YG는 소비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YG를 적게 소비할수록 좋죠. YG를 적게 소비하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점은 YG를 아예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네, YG를 아예 소비를 안 하고 있고 얘는 YG도 소비를 하고 있죠. 동그라미 5번은 좀 더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쉬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